안녕하십니까, 이순열입니다.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제 뒤에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낯설게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답답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시원한 야외 영화 세트장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출과 제작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크린 뒤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고생하는 촬영 스태프들과 조명 스태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영상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팀인 이 촬영팀과 조명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 촬영팀과 조명팀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감독의 비슷한 두 영화가 서로 다른 시각적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면 그건 촬영과 조명 감독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촬영 감독과 조명 감독은 연출자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시나리오가 영화 이미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책임진다. 이를 위해 연출자, 미술 감독과 함께 영화의 룩을 결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미술, 세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촬영에 동원되는 카메라 및 조명 장비의 운용과 적절한 인력 배치 등을 통하여 영화가 구현하고자 하는 영상 이미지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 영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촬영팀과 조명팀. 과연 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스크린에서 만나는 영상을 구현해내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영화라는 매체가 지닌 시각적 이미지의 특징을 교정하고 담아내는 촬영과 조명에 대하여 알아본다. 네, 영화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비는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카메라일 텐데요. 우리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감독과 스태프,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영상을 스크린을 통해서 극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카메라의 종류로는 독일의 아리플렉스 시리즈와 미국의 파나비전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의 경우 그 가격이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다루는 촬영 스태프들은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촬영을 하다 카메라가 넘어지면 촬영 스텝의 막내는 이 카메라를 안고 넘어지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만큼 촬영 스텝에게는 카메라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또 단편영화, 실험영화, 기록영화를 찍을 때는 주로 16m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영상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서 이런 영화들은 주로 녹화형 테이프를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HD 카메라의 등장으로 저예산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상업영화에서도 종종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요즘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속 촬영, 수중 촬영, 스테디캠, 플라잉캠 등 특수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메라가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은 기존의 카메라가 찍기 어려운 장면까지도 영상에 담아내는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감독은 이렇게 다양한 장비의 기능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절히 사용해서 감독과 협의된 장면을 필름에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촬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장비와 빛의 조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촬영 감독. 그는 화면의 구도를 잡고 촬영, 조명, 특수 장비와 같은 스텝의 책임자 역할을 한다. 촬영 감독은 연출 감독이 구상하고 상상하는 이미지를 비주얼로 전환시킬 뿐 아니라 최종 프린트가 나오기까지 필름의 현상과 인화, 색 보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촬영 현장에서 영상의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촬영 감독의 역할은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영화가 극장에 나올 때까지를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수백 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수백 가지는 넘는데 이제 굉장히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 뭐 프리 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감독의 이 뭐랄까 생각이라든가 또는 감독이 원하는 그림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이 이 원하고 또 작품 자체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영화적인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촬영 때는 그 해결책을 실행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에서는 찍힌 이 장면들을 그리고 그 찍힌 장면들의 내용들 그리고 그 장면들의 이 효과를 극장에까지 옮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유도하는 그런 작업이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 내용 안에 모든 이제 세부적인 것을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영화 연출자에게는 촬영 감독이 특별한 파트너다. 촬영 감독은 연출 감독이 추구하는 작품의 분위기를 해석하고 그에 걸맞는 영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촬영 전에 감독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어떤 촬영 감독을 만나느냐는 연출자가 발휘하는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찍을 때 제가 이 파인더를 이제 가장 먼저 보게 되니까 이 작품과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이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근본적으로 제가 영화를 찍고 있으면서 이 영화가 흥행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는 어떤 잣대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파인더를 본다는 이 밀착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영화를 촬영할 때 이 한 씬이 굉장히 뭐랄까요 생명력을 갖고 이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파인더를 보고 있지만 파인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진짜 영화와 같다, 영화 같은 느낌이다. 이게 뭔가 좋은 것이 잡히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감정 교류가 촬영 감독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면이 끝났을 때 누군가가 이제 감독이나 이 조 감독님이 이 커트를 불렀을 때 제가 파인더에서 고개를 들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요. 이게 보통 감독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똑같은 장면을 뭐 저처럼 파인더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모니터로 어딘가에서 보고 있고 그 감독도 나와 똑같은 걸 느꼈다면 제가 카메라에서 고개를 들 때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카메라에서 그런 장면이 찍혔을 때 카메라에서 눈을 뗐을 때 제일 처음 바라보는 게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감독님하고 저하고의 눈빛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뭔가 진짜로 중요하고 좋은 장면이 찍혔구나 하는 그런 교감이 생겨요. 그럴 때가 영화를 찍는 맛이 진짜로 이렇게 알찰 때죠. 제가 제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똥개예요. 영화가 뭐 특별히 잘 찍혔다라는 영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해서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객으로서 좋아할 수 있는 영화를 내가 찍었다는 느낌에 언제나 보면 이제 똥개라는 영화가 저한테는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는 이제 관객들이나 또는 이제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종사하는 이제 영화 관련된 사람들은 다른 작품을 언제나 꼽아서 이게 이 작품이 당신 잘한 작품이다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찍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똥개야 일로 온나? 똥개 일로 와. 가자. 아버지, 업무 시도. 니 미치다 임마.
똥개요. 감독님이 찾더라. 뭐 때문에? 촬영 감독으로서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나리오로 일단 기준을 잡고는 있는데요.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작품의 내용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선호하는 작품이나 제가 생각하기에 꼭 해보고 싶은 작품들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의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태껏 어떤 작업을 해왔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잣대로 삼아서 될 수 있으면 비슷한 종류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좀 때에 따라서 색다른 영화를 하고 싶어 할 때도 있으니까 시나리오의 완성도나 선호도를 떠나서라도 이제 제가 지향하고 싶은 또는 찍고 싶은 이 영화들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촬영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원이 3명 정도 되고요. 첫째로 이제 퍼스트가 이제 촬영팀의 팀 리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퍼스트가 이제 포커스라든가 기계적인 조작들을 모두 맡고 있고요. 세컨이 장비의 물리적인 관리,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요한 장비가 이제 필요한 때에 수급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맡고 있고요. 서드가 이제 카메라의 필름 로딩과 필름에 관한 이 모든 업무를 맡고 있어요. 안에 필름을 계속 바꿔주는 거죠. 계속 찍을 수 있는. 암실처럼요? 예. 안 빼게요, 필름. 안 보고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촬영팀에 대한 교육은 아직은 도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뭐 서드는 세컨한테서 배우고 세컨은 퍼스트한테서 배우는 이런 식의 이 관례가 아직까지는 이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몇 년 전부터 한국 영화에도 DP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촬영과 조명을 촬영 감독이 책임지고 디자인하며 촬영 오퍼레이터와 조명 개퍼가 촬영 감독의 지시에 따라 조명을 세팅하는 시스템이다. 헐리우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외국과의 촬영 시스템과 한국의 촬영 시스템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조명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DP 시스템이라는 말이 돌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고요.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오퍼레이팅 카메라맨과 라이팅 카메라맨이라는 카메라맨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라이팅 카메라맨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명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오퍼레이팅 카메라맨이 이 카메라의 이 조절을 맡고 있는 이제 촬영 기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이제 영국적인 시스템이 되고요. 미국적인 시스템은 이제 이 디렉터 포토그래피라는 이제 촬영 감독이 이제 조명과 오퍼레이팅을 관리를 하게 되고, 하지만 근본적인 실물을 보는 이 조명 기사와 촬영 기사는 따로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국의 영화의 이제 예산이나 이 작업 과정을 봤을 때 그냥 가장 적절한 이 시스템을 이 두 시스템 사이에서 따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촬영에서 화면을 담아내는 중요한 재료가 필름이다. 여기서 어떠한 필름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는 권한은 주로 촬영 감독에 의해 결정된다. 촬영 감독이 필름을 선택하는 중요 요소로는
영화의 전체적인 색감과 분위기, 심도, 관용도, 그리고 조명의 설정 등이다. 영화용 필름 쪽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필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데이 필름, 또 텅스텐 필름, 그리고 후발에 들어가는 인터메디어트와 프린트 필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적으로 데이 필름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데이 필름은 64D, 250데이, 500T, 500데이, 죄송합니다. 500데이 세 가지 종류의 필름이 있고, 64D, 데이 필름 64D는 제 필름 모양이, 요런 데다 요거는 35mm, 35mm고, 특히 64D 같은 경우에는 서륜이나 바닷가, 햇살이 아주 강한 이런 데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50데이, 250데이는 말씀 그대로 그늘진 곳 아니면 날씨가 흐린 곳 이런 데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요긴한 필름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 500 리알라 필름이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온, 야간 아니면은 대합실 이런 그 사람이 많고 조명을 하기가 어려운 데서 촬영을 하시는 필름이 굉장히 요긴하게 써볼 수 있는 필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텅스텐 필름 요 세 가지를 보시면은 160T, 250T, 500T 요 T라는 얘기는 텅스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160T는 아까 같이 35mm 모양이 이렇고요. 또 250T는 모양이 또 이렇습니다. 500T도 데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요거는 이제 16mm에 대한 부분들 16mm는 약 요게 한 10분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는 필름의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후반 작업에 대한 거 RDI라든지 CI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터메디어트라고 그래갖고 디지털에서 필름으로 내리는 내가 필름을 만드는 필름이라고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러시고 CP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장용 프린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터메디어트 CI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DI 작업을 해가지고 프린트 뜨기 전 내가를 만드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름의 상태는 이런 박스를 이용을 해서 보관을 하는 상태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름은, 이 박스는 습도와 온도를 유지를 해주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을 한 필름은 아이스박스나 정이 안 되면은 이런 박스를 이용을 해서 현상소 쪽으로 하루 전에 이동을 해서 현상을 하는 것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는 좀 화면을 통해서 촬영팀의 역할에서부터 필름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필름에는 코닥 필름과 후지 필름이 있는데요. 이 두 필름은 각자의 특성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실적인 리얼리즘 영화를 찍을 때는 주로 코닥 필름을 사용을 하고 이미지를 강조하는 영화를 찍을 때는 주로 후지 필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찍을 때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 때는 주로 코닥 필름을 사용하고요.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는 후지 필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회사별 특성까지 잘 고려해서 영화의 성격에 맞는 필름을 선택하는 것도 촬영 감독의 몫입니다. 촬영 감독은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미적 감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름을 포함해서 카메라에 대한 장비적인 지식, 이런 모든 전문적인 지식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촬영할 때 한번 찍은 필름은
현장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 이외에는 다 끝나고 편집이나 현상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촬영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촬영 감독에게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어느 한 사람의 실수는 막대한 제작비 손실과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을 담아내는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이 중요한 카메라가 있더라도 빛이 없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빛의 예술이라는 이 영화에서 바로 그 빛을 연출하는 조명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촬영 감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팀이 바로 조명 감독일 텐데요. 이 조명 감독 역시 조명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인 전문적인 분야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와 컨셉에 따른 조명의 선택과 위치 선정 또 배열까지 조명팀의 인력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팀이 바로 조명 감독입니다. 조명에는 크게 태양빛을 이용하는 자연광과 인공 조명 장비를 이용하는 인공광이 있는데요. 인공 조명은 다시 크게 텅스텐 조명기와 HMI 조명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실내 장면에서 형광등과 같은 빛을 요구할 때는 텅스텐 조명기를 쓰고 태양광에 가까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로 우리가 HMI 조명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영화에 있어 빛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빛 속에 분포되어 있는 색의 조화, 즉 컬러 밸런스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요. 물론 빛의 조절은 다양한 기종의 조명기와 필름의 종류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또한 직간접 조명 등 피사체의 움직임을 최적의 상태로 화면에 담기 위해서는 조명기의 설치 장소나 높낮이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럼 빛의 마술사라 불리는 조명 감독과 각종 조명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팀은 조명 감독과 그립으로 불리는 여러 명의 조명 부원으로 구성된다. 조명 감독은 조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지며 영화 전체의 빛을 연출하는 일을 한다. 조명 감독 아래에는 보통 5에서 7명의 조명 조수가 있다. 그 가운데 조명 감독의 직접 지시에 따라 조명기를 준비하고 이를 촬영 현장에 배치하는 책임을 맡는 한편 배선 관련 작업을 주도하는 이가 바로 퍼스트 조명 조수이다. 그 밑에 세컨드 및 서드 조명 조수들은 퍼스트 조명 조수의 지시에 따라 조명기의 위치와 광량 등을 조절한다. 조명 팀원들에게는 빛에 대한 미적 능력과 조명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그전에는 저희 때는 그 선배님들 현장에서 배우는 일들이 거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과 출신 후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나 그런 것을 배우고 들어와요. 그리고 학교에서 워크숍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장비를 많이 달아먹고 어떤 영상에 대한 어떤 자기 주관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후배들하고 일을 하면 오히려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 그 작품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영화 스텝 중에서도 조명팀은 다른 팀에 비해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른 팀에 비해 많은 조명 장비를 관리, 설치하고 대부분의 조명기는 전기를 이용하므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조명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조명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 조명기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 조명은 조명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라이트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조명의 영화용 조명이 가장 그 중요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데이라이트와 텅스텐 라이트. 데이라이트라고 하면 지금 밖에서 보는 우리 태양광 같은 그 푸른빛을 띠는 그러니까 켈빈 온도에 5600에 맞춰져 있는 데이라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텅스텐 에디슨이 그 제일 먼저 백열 전구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했던 그 밤에 보는 어떤 등의 느낌이 이 텅스텐 라이트거든요. 그 3200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이 HMI 라이트입니다. 1.2kW를 갖고 있는 HMI 라이트인데 HMI는 575W서부터 18kW짜리까지 그 대용량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18kW짜리 라이트는 이 구형도 이거보다 굉장히 크고 무게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HMI 라이트는 이 전구가 이렇게 극점이 떨어진 방정관으로서 텅스텐 라이트와 같이 필라멘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유리 재질은 석영이고요. 예, 온도가 800도씨까지 견뎌낼 수 있는 라이트, 이 재질입니다. HMI 라이트는 이런 바라스타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바라스트는 그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올려주는 안정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얘는 마그네틱식 바라스터로 썼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형광등이나 그런 데서 촬영을 했을 때 이 사인파가 60Hz가 흐르죠, 그죠? 교류 전압이. 그때 이 프리커 현상이 프리커 현상이라고 하면 깜빡거림 현상이 이 1초에 120번 깜빡거리게 되는데 그게 이 화면에 영상이 잡히는 거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 갖고 있는 이 라이트는 이 바라스트는 이 전자식 바라스터로서 그러니까 그 사인파를 우리 교류전의 사인파를 구형파로 바꿔서 그것도 2000Hz에서 4000Hz까지 그렇게 바꿔서 그 프리커 현상을 없앤 겁니다. 2000이라고 하면 1초에 4000번을 깜빡거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필름이 24프레임에서 할 때 그 60Hz에서는 120번 깜빡거리니까 그 중간이 걸렸었는데 4000번을 깜빡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 보이는 거죠. 그게 필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또 프리커라고 해서 그걸 너무 확신하면 안 되고 특히 고속일 때 고속 촬영을 100프레임, 200프레임, 300프레임을 촬영할 때는 그 부분이 오히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위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파라이트입니다. 같은 HMI와 같은 5600켈빈을 갖고 있는데 이 라이트는 이 앞에 렌즈가 프레넬 렌즈가 아닌 이 그라스를 혼용해서 쓰는 건데 이 그라스는 이 박스에 6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스포트서부터 이렇게 광선을 덮어뜨려주는 이런 그라스가 6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광선을 이 광선이 이 스포트일 때는 광폭은 좁겠지만 광폭은 좁겠지만 광선은 굉장히 세지겠죠, 그죠? 근데 하지만 저 렌즈가 후르트 쪽으로 가면서 광폭은 넓어지고 광선은 더 부드러워지고 이 그 파라이트의 장점은 이 프레넬 렌즈에 비해서 같은 용량으로서 4배의 광량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스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MI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양빛에는 자외선이 있죠. 그러니까 피부에 굉장히 해로운 자외선이 있는데 이 라이트도 자외선이 나옵니다. 이 자외선을 걸러주는 것이 이 프레넬 렌즈인데 이게 만약에 이 렌즈를 통하지 않고 광선이 직접 나오면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고 피부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뚜껑이 안 닫히면 라이트가 온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뚜껑이 닫히면서 이 스위치, 안전 스위치가 이렇게 눌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라이트가 텅스텐 라이트입니다. 텅스텐은 지금 1kW짜리인데 1kW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집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100W짜리 전구 10개를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텅스텐 라이트는 200W서부터 24kW짜리 24kW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구 2400개를 켜놓은 정도의 전기 용량을 먹는 것입니다. 이 텅스텐 라이트는 아까 이런 HMI 라이트 전구와 다르게 지금 필라멘트가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전구가 수명이 됐다는 것은 이 필라멘트가 끊어지면은 전구가 수명이 다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보시던 HMI 라이트는 이 전극이 떨어져 있는 방정관이고 텅스텐 라이트는 이 안에 이렇게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는
재질은 석영이고요. 같은 석영이고 불활성 기체가 다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텅스텐 라이트는 아까 같이 그 HMI와 달리 바라스터가 없고 필요가 없고 직렬로 전구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들어가서 발열을 하는 겁니다. 이 보시는 라이트는 키노플로 라이트입니다. 4피트짜리 여러분들이 필름 타입에서 보통 보면은 필름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데이라이트 필름, 텅스텐 필름이 있는데 데이라이트 필름일 때는 데이라이트 전구를 사용했을 때 백광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텅스텐 필름일 때는 이 텅스텐 라이트가 백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라이트 장점은 전력 소비가 굉장히 적고 열이 이렇게 만져도 될 만큼 열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단점은 그러니까 저온일 때 발열이 히팅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점화는 되겠지만 그 매뉴얼에 보면은 영하 1도씨 이하에서는 사실 발화는 가능하지만 열이 빛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이 키노플로도 똑같이 HMI 같이 바라스타가 있어서 고압을 송출해서 여기서 방전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파라이트를 보셨는데 이건 파라이트 6kg짜리입니다. 아까 같이 파라이트라고 하면은 그라스를 바꿔서 쓰는 라이트였죠.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것이 HMI 18kg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라이트 중에 최고 큰 라이트죠. 그래서 이 18kg 라이트. 무게는 65kg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는 못 들겠죠. 둘이서 두세 명이서 들고서 굉장히 그 라이트 장비도 비싸기 때문에 두세 명이서 들고서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는 스탠드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야간에는 라이트 크레인에다 올려서 높은 곳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까운 곳에 낮은 곳에 이 라이트를 비추면 그림자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밤에는 굉장히 높은 곳에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HMI 중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2.5kg, 1.2kg, 575W. 이것이 아리사에 나와 있는 종류의 라이트입니다. 이게 4kW짜리까지는 이 스탠드에도 올려서 쓰면 되겠고요. 6kg서부터 18kg까지는 이런 스탠드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텅스텐 라이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까 보셨던 1kW, 5kW, 그리고 작은 여기 300W, 650W. 저 뒤쪽에 또 2kg, 5kg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29짜리 이 텅스텐 라이트입니다. 전구는 이 파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포트, 프루트 구가 여러 개 있어서 그림자가 여러 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실 건데 이게 크레인에 올려서 쓰면 그림자가 하나로 떨어져요. 왜요? 광선이 크로스가 돼서 하나로 집약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이트도 높은 곳에 아까 HMI 같이 높은 곳에 밑에서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려서 사용하는 라이트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조명 장비는 많고 다양하다. 이렇듯 다양한 조명 장비는 영화 조명이 좀 더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명 장비들이 영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영화 조명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차적으로 영화는 굉장히 넓은 스크린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 TV나 광고는 굉장히 작은 TV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일단 넓은 스크린에서 보인다는 건 구석구석 어디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명을 갖다가 살려줘야겠죠. 일단 카메라가 보이는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색감이나 어떤 질감이나 그 장소에 그 영화는 그러니까 헌팅을 가서 그 장소에 찍어야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장소에 특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느 그 넓은 이 그림에 그 부분에 더 미세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래서 장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축하하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죠? 그 현대의 조명은 노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느낌과 화질이 그 보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낮에도 그 조명을 켠다는 것은 그러니까 빛을 밝기를 노출값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느낌들, 색감들, 깊이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낮에는 더 큰, 밤보다 더 많은 조명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밤 촬영 때 라이트를 조명을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낮에는 오히려 더 큰 조명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밖에서 나가서 촬영할 때 보면은 굉장히 큰 하얀 천을 가지고 버터플라이 가지고 태양광선을 끊고 차단을 하고서 조명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라이트 용도는 그러니까 태양광은 그 광선의 질이 굉장히 하드하고 거칠기 때문에 요즘은 HMI라고 하는 그런 HMI라는 라이트를 가지고 그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로케이션 촬영을 할 때는 태양광이 언제나 그 태양광을 잡을 수 있는 라이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영상을 잡을 때는 역광으로 촬영을 해라 할 때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태양 자체가 백라이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라이트로 키라이트, 필라이트, 그 안부로 보정에는 필라이트를 만들 것이며 실내에서도 어떤 그 느낌에 따라서 그 뭐 백라이트나 키라이트를 무시하고 필라이트만 하나 가는 경우도 있고 백라이트만 해서 어떤 뭐 실루엣 기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기본이라기보다는 그 씬에 그 카트에 가장 충실한 느낌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 씬이 갖고 있는 감정이 뭐 음습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밝다든가 밝은 느낌이라든가 어떤 가로등 밑에서의 느낌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조명의 기본은 영화의 기본이겠죠. 리얼리티입니다. 그 장소가 갖고 있는 특성 우리가 언젠가 봤던 것 같은 그림을 갖다가 보다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느낌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기본 세팅이겠죠. 그러니까 장비를 많이 써서 필요 없는 백그라운드까지 어떤 그 가로등 밑에서 두 배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숲까지 일부러 라이팅을 해서 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공원에 나가서 보면 멀리 가로등 밑에 있는 사람을 보면 멀리 있는 것은 오히려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밝게 일부러 살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 비라는 정보를 갖다가 관객들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비가 중요하겠죠. 비가, 그러니까 그 연기자 머리 위에 떨어진 물줄기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비를 갖다가 특히 밤 촬영 같은 경우는 비가 잘 안 살거든요. 근데 비나 안개, 그런 연기, 그런 것들은 역광 위주의 촬영을 해야만 역광을 강하게 줘서 촬영을 해야만 그 빗줄기나 눈, 스모그 그런 것들이 잘 살아납니다. 비가 올 때 촬영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빗줄기가 계속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뭐 30분, 20분, 10분 단위로 빗줄기가 굵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수효과 팀에서 뿌리는 똑같은 굵기 빛을 찍어야만 한 씬을 찍을 때 똑같은 조건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빛씨는 사실 비 오는 날 촬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촬영 작업 중 가장 많은 세팅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장비들이 동원되는 조명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지만 특히 이 조명팀은 다른 팀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세고 특히 전기를 다루다 보니까 다른 팀들보다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팀 인원은 다른 팀보다 2명에서 한 3명 정도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팀 내 위계질서 또한 철저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팀원들 간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되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만큼 든든한 버팀목은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조명팀과 가장 밀접한 장비로는 발전차가 있는데요. 영화를 찍을 때는 전력 사용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전력으로는 그것을 전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트 촬영이나 오픈 세트, 특히 야관 촬영 시에는 자가 발전 시설을 갖춘 발전차가 항상 조명팀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영화 조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코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 인사이드 무비 함께 보시죠.
지섭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지섭 씨는 이제 좀 크게 좀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지현 씨는 좀 디테일한 어떤 그런 연기를 하는 많이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폭력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고요. 액션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어차피 그 영화에 대한 영화를 찍게 된다면 그 액션 장면이나 어떤 영화 속에서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그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고요.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4년 만에 한국에서 인사를 드리는 건데 부담감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 부담감보다는 이제는 너무 오래 쉬어서 작품을 너무나 하고 싶을 때 이 영화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게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을 안고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기가 하면 할수록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현장 나가서 한 이틀 정도 고생한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강패에 맞춰서 연기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액션 스쿨에서 한 3주 정도 이제 소지섭 씨랑 이제 몸을 맞추고 이제 합을 맞추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래서 그 액션씬 같은 경우로 합을 되게 능숙능란하게 이렇게 막 연습을 다 했는데, 실제 촬영에 들어가서는 갯벌에 딱 들어가면은 그 갯벌이 거의 무릎까지 막 진흙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연습했던 합은 거의 써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뼈대만 가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로 저희는 그걸 좀 개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그 합이나 그런 걸 무시한 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서 정말로 저희 둘이 부둥켜 안고 막 힘으로 싸우고 막 그랬던 건데, 아마 그런 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연기는 다 가짜 아니야? 나도 한때 배우가 꿈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가시죠. 당신 연기가 뭔지는 알아? 당연히 몰라 시켜. 아이고 진짜로 때리면 어떡해? 이거 영화야. 영화에 출연해 볼 생각 있냐? 나랑도 실제로 해. 난 흉내 같은 거 못 내. 컷 다시요. 뭐 하자는 거야? 오늘은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데 주역인 촬영팀과 조명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영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카메라와 촬영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역시 빛이 없다라면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보통 헐리우드에서는 보통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라 불리는 촬영 감독이 이 촬영팀과 조명팀을 같이 통솔을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촬영팀과 조명팀을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찌됐든 한 영화 안에서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려는 마인드는 우리나라나 헐리우드나 결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촬영과 조명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영화 환경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엔 주요 스텝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영상을 채우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